사람은요, 가끔 너무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을 너무 쉽게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의 버릇, 말투, 숨소리까지 다 알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평생이 지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지요. 이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지켜온 모든 시간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의 문을 열어봅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거실 안은 아무 말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작은 원목 탁자 앞에 앉아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고 바랜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그 봉투는 마치 시간을 견뎌낸 한 조각 같았습니다. 봉투 앞면엔 정갈한 글씨로 정숙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쓰다듬던 그녀는 이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런 건 왜 지금에서야? 그녀는 자문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장롱 깊숙한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봉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이틀이나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이걸 읽어도 괜찮다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허락처럼. 정숙 여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수가, 이제는 말해도 되는 시간이겠지. 30년 전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정숙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평생 말이 적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나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이미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어. 그땐 말할 수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늦어버렸지.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살기로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겁이 나더라. 정숙은 더는 읽지 못하고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뛴다기보단 저릿저릿하게 아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30년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던 날에도, 감기 몸살이 걸린 날에도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한 적 없던 남자. 그런 그가 품고 살았다는 말 못한 진실이라는 말이 이제 와서 그녀의 시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숨겼을까?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정말 그녀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정숙 씨라 부르던 순간. 그땐 모든 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에 어쩌면 다시 채워야 할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향한 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믿고 살아온 30년의 무게를 흔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한 법입니다. 정말 잊고 싶었던 일은 자꾸 떠오르고 오래된 순간은 문득
아무 이유도 없이 되살아나곤 하지요. 정숙 여사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자꾸만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 말 한 줄이 그녀를 아주 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20대 중반의 새내기 간호사였고 작고 분주한 개인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환자 기록지를 정리하던 중 문득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젊은 남자가 툭 하고 복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산은 접히지도 않은 채 물기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숨을 몰아쉬며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숙에게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김정숙 간호사님이신가요? 정숙은 깜짝 놀라면서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김정숙인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이 병원에 새로 인턴으로 온 박성훈입니다. 원장님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훈이라는 남자는 늘 정숙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약봉지를 함께 정리해주고 야간 당직 때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고 야외 진료가 있는 날엔 본인 일보다 먼저 그녀의 짐부터 챙겼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는 조용한 배려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눈끝이 살짝 접히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일상 속 피로가 그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받는 듯했지요. 어느 날 야간 근무가 끝나고 둘이 병원 옥상에서 아침 하늘을 바라보던 때였습니다.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일 끝나고 같이 아침 먹으러 갈래요? 정숙은 순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이 그녀의 30년을 바꾸는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요. 결혼 같은 건 좀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를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어떤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그녀도 부모님의 기대를 등에 지고 살아왔고 결혼이라는 건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는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엔 어떤 비밀도 꺼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고 반년쯤 지나 정숙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시간이 모두 진심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30년 뒤에 도착한 편지 한 장이 그 믿음을 다시 묻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품고 있었던 말하지 못한 진실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정숙 여사는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다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펼쳐봅니다. 그 속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 감춰졌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이 그 아이에 대해 이제는 너도 알게 될 때가 됐어. 정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낯설고 의미 없을 수도 있는 두 글자였지만 그 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아이라는 말. 그 순간 정숙 여사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정의는 내가 너를 만나기 전 잠시 스쳐간 인연에서
생긴 아이야. 그땐 너무 어렸고 책임질 용기도 상황도 안 됐어. 그녀는 편지를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당신. 그의 목소리를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그 글 속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박성훈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었고 밤새 야근하고도 정숙이 좋아하는 반찬을 손수 만들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 전 자신도 몰랐던 아이라는 이름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꺼내고 있다니. 정숙 여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솟아오르는 복잡한 감정이 차오르다 못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 배신감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도 지금에서야 말한 그 사람을 향한 한없는 허무함이었을까? 30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웃고 참아내고 아파도 말하지 않았던 그가 왜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정숙은 편지를 다시 들었다. 정희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고 했지만 그 침묵이 지금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를 위한 거였으면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정숙 여사는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이름 두 글자가 자꾸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어딘가에서 외롭게 아버지를 기다렸던 건 아닐까? 정숙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 미소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참 순수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땐 당신이 전부였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그저 알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못했던 진실, 그 진실의 끝에 서 있는 낯선 이름, 정희.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녀는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다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밤새 다 읽지 못했던 부분, 그 안에 그녀가 움직여야 할 이유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정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만 한번 조용히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바람이야.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름 하나, 그리고 부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남편, 그리고 단 한 명의 딸, 지연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그 안엔 정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름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찾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내내 보지 않았던, 아예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서랍. 그 속엔 병원 진료 기록, 메모지, 통장 사본, 그리고 구석에서
낯선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의 심리상담센터 원장 정의박. 정숙의 눈이 명함이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눌렀고 한편으론 마음속 무언가가 맞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낯선 동네의 상담센터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단지 한 우연인지 아니면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긴 의도였는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복도, 환한 조명,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놓인 작은 테이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꼭 닮은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인매, 그건 분명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문 앞에서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서며 정숙을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맑은 목소리, 차분한 말투. 정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동시에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정희인데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정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아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 그냥 오래전부터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조용히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남편 서랍에서 찾았어요. 아마도 당신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이 약간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요? 정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희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걸. 누구도 그녀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보고 싶어 했었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걸.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깊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갑자기 무너진 과거의 벽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정희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남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알게 됐네요. 당신이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랑이었다는 걸요.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 여사의 말이 공기처럼 가라앉고 상담실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정숙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계셨단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 슬픔을 함께 안았습니다. 정희는 테이블에 놓인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곤 천천히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늘 바빴어요. 병원에서 일하느라 낮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요. 아버지 얘긴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것도.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지금도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제가 30 중반쯤 되었을 때.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떠나셨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가시다가 혼자 조용히 가셨죠. 정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은
너무나 뚜렷하게 읽혔습니다. 정숙은 마음 깊숙이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걸 느꼈습니다. 한 여자로서, 한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가족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 씨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자신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알았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그녀는 한 손을 상담 테이블 밑 서랍으로 가져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엔 오래된 스크랩북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리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땐 그저 누군가의 지나간 인연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숙은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성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정숙은 사진 속 그 남자를 오랜만에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과 처음 마주했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다정하지만 속을 알 수 없던 조용한 울림을 가진 사람.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웃고 계시네요. 이렇게 웃는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편지 속 말투도 낯설지만 따뜻하더라고요. 정숙은 뭔가를 꺼내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 씨는요, 항상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냥 곁에서 무언의 힘처럼. 그런데 그게 어쩌면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고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께,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모든 가능성을 다 안아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걸 아셨을까요? 정숙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혀있던 마지막 편지 쪽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정희가 펼친 종이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오래 지켜왔단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고 정숙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볼래요?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런 마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의 30년 중 절반은 외로움이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그 외로움이 어쩌면 당신을 향한 무언의 미안함이었단 거요. 그날 오후 정숙과 정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덜어낸 국, 서툰 건배,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두고 나눈 웃음. 그 속엔 한 남자가 남긴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두 여인이 함께 꺼내기 시작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받아들인 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치기까지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두 손은 떨렸고 가슴은 자꾸만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는 건
아마도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이 말부터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내 과거 전체가 진실이었다고도 말 못하겠구나. 나는 20살. 군에 가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을 만났었어.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를 참 많이 아껴줬다. 하지만 그땐 사랑보다 현실이 무서웠다. 내가 가진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끝내 도망쳤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리고 몇 년 뒤 우연히 누군가에게 들었지.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도. 그녀는 편지를 덮지 않았다. 끝까지 읽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멈추게 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30년을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 그건 불륜이 아니었고 배신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책임지지 못한 첫사랑의 그림자였다. 그 아이를 찾은 건 내 병이 깊어지기 시작한 무렵이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지. 그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고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야. 너도 한 번쯤은 본 적 있을지도 몰라. 서윤. 그 이름은 너무 낯익었다. 바로 요양병원에서 몇 달 전 남편 곁을 자주 찾던 젊은 여자의 이름이었다. 조용하고 웃을 때 눈이 접히던 아이. 언젠가 삼촌처럼 아는 분이셔서요라고 웃으며 인사했던 그 아이. 정숙 여사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숙 여사 속말처럼 읊조린다. 그 아이가, 서윤이가. 정숙 여사,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편지는 손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남편의 진심은 죽음 이후에서야 그녀에게 닿았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30년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모른 척하고 지나쳐온 그 한 사람의 의미를.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다. 용서할 것인가? 묻고 따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를 남편이 그러지 못한 만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진실은 때로 너무 무거워서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할머니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와 그 편지를 통해서야 조금씩 알게 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답니다. 처음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분이 남긴 편지와 당신이 나타난 순간까지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아버지는 항상 마음속 깊이 숨기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아픔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감춰두기만 하면 결국 그 아픔이 더 커져버리니까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몰랐던 제 삶의 한 조각을 채워가고 싶어요. 정숙 여사가 손을 내밀어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우리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가요. 아버지가 남긴 그 무거운 짐도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30년의 시간은 때로는 서로를 멀게 만들었지만 결국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제가 당신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더 좋은 딸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진실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라고
그 자람 속에서 치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어떤 진실이든 함께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용기 하나가 어느새 사랑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시간은 늘 그 자리에서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속 시간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마다 그 시간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서윤아,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참 좋구나. 처음엔 서로의 상처가 너무 커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어서 고마워. 할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많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도 서윤 씨가 우리 가족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속에서 서로 몰랐던 진실이 드러났고 그 진실을 마주하며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용서가 피어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가끔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요. 하지만 그 길 끝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몰랐던 진실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